2022년 기준 싱가포르는 부패인식 지수 공동 5위로 세계에서 5번째로 청렴하다고 인정받는 국가입니다. 국제수명성기구에서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한 이래 10위 바깥으로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당연 아시아에서는 독보적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떤 노력을 통해 청렴해졌는지, 대한민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역사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독립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강제 독립을 당했죠. 이유인즉슨 말레이반도 본토 원주민들이 당시 싱가포르주의 주류 화교를 경계하던 까닭이었습니다. 세계 정계를 주름잡던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싱가포르주를 넘어서서 말레이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5년 싱가포르주를 축출한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독립국가가 민족 자주를 표방하며 강력히 독립을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죠. 서울시 면적만도 못한 582제곱킬로미터의 160만 명의 인구, 식량, 식수, 자급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싱가포르가 살아남을 방법은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패의 정도가 낮을수록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쉬워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업상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게 관행인 나라를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매몰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를 기업이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런 관행이 존재하는 국가는 이미 카르텔이 존재하기 마련, 기존 세력들이 신규 진입을 방해하고 독과점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말레이반도가 영국 식민지였던 2차 세계대전 시절부터 살펴보죠. 전쟁이 발발하면 생필품 사재기, 공급망 파괴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가 불안정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으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료사회 전반에 걸쳐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종전했다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갑자기 청렴해질 리는 없으니 부패한 관행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싱가포르는 독립 이전부터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원래 싱가포르 경찰 산하 특별분과 반부패 브런치에서 반부패 관련 업무를 관할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내 주요 부서에 반부패 수사부, 이른바 특수부가 있는 것과 유사하죠. 정원은 겨우 17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무리 도시국가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머릿수로는 관내 부패 관련 업무를 온전히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부패 행위 조사국을 설치하고 또한 1960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간부에 기존 공무원을 발령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경찰 직원이 그대로 부패 행위 조사국으로 간다면 기존 알고 지내던 연줄 등으로 공정한 부패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부패 행위 조사국은 탄생 직후엔 검찰총장 산하 기구였습니다만 그 후 여러 번 소속 변경이 있었고 1968년부터 현재까지는 총리실 직속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윗선 여럿보다는 총리 딱 한 명의 눈치만 보면 되는 구조가 낮기 때문입니다. 조사국은 독립성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한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부패행위 조사국장은 자신의 부하인 특별조사관 또는 경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하여 무장도 가능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죠. 부패 혐의자가 공무원이라면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계좌,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 요구권도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26조에는 수색 방해 금지 조항이 있어서 부패행위 조사국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특히 부패 행위가 계약이나 정보 조달과 관련된 부처에서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과는 별개로 1989년 부정축제 몰수법을 제정해 부정부패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예방적 제도 수단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무담보 채무가 월급 3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임명된 해로부터 그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대부분이 고위직, 정무직임을 감안하면 훨씬 엄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공무원한테 박하게 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신 대우도 상당합니다. 5년차 사무관 중 고과 상위 20%에 들면 연봉이 2억 원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은 아니며 수시로 민간 채용이 열려 있어 끊임없이 실적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더합니다. 장관급 평균 연봉은 약 12억 원이며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021년 기준 160만 달러를 받아 바이든의 4배를 받습니다. 어쩌면 돈을 더 많이 줌으로써 부패할 이유를 없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을 본받아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부패 방지를 위한 기관에 강력한 독립성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게 능사일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이 싱가포르의 부패 조사국만한 권력을 가지더라도 공정하게 부패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이런 의문을 제치고 청렴함이 자리하게 된 계기에는 전 총리 리콴유의 리더십과 의지가 컸습니다.
그의 최측근 태치앙완, 위툰분 등이 부패조사국의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항상 리콴유, 리시엔룽 2대 독재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고 싱가포르의 억압에 가까운 질서 유지 본능에 과도한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탄압에 비판 언론이 자취를 검춘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 싱가포르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139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짐바브웨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싱가포르는 분명히 부의 축적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세계 2위, 개인의 순금융자산은 세계 6위 수준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행복도 불러왔습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공개한 2023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행복도는 세계 25위, 아시아 1위입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억압에 가까운 질서를 유지하는 대신 부유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체제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델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듯합니다.